그 일본 정부에서 보낸 달 탐사선 슬림. 저는 얘기 듣고서 굉장히 좀 영화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생각했어요. 여기에 딱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이걸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작동을 안 하니까 너무 세게 부딪힌 거지. 콕!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나마 다행인 건 돌아간 방향이 서쪽 방향. 근데 마침 도착한 시간이 일주일만 있으면 해가 질 때야. 해가 지면은 서쪽에서 빛이 들어오죠. 1969년,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인류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달 착륙에 성공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미국의 민간 달 착륙선 페레그린 실패, 일본의 하쿠토 R 달표면의 추락,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 착륙 실패, 러시아 루나 25호 역시 실패. 벌써 55년 전에 심지어 사람을 태우고도 성공했는데 지금은 왜 줄줄줄 실패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회 발사에 최소 2~3천억이 든다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까지 왜 그렇게 다들 달 탐사에 목을 매는 걸까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독실 레이디 제인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인데요.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정말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 다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텐션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 또 항성님 또 그 유튜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신 김에 저희도 과장창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창 채널 홍보 좀 해줘요. 진짜 고향 같은 곳인데 어찌 보면 고향 같은 곳인데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달 탐사를 이야기할 때 궁금한 것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55년 전에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밟고 그렇죠. 이후에 이제 3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우주 비행사 12명이 달 표면을 걸었습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는 심지어 컬러 TV도 아닌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쵸. 네. 근데 뭐 이제 지금은 뭐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둥 뭐 굉장히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한 이 화성에 시기에 사람 가고 막. 근데 왜 지금 이 달 탐사력이 오히려 퇴보한 건가? 그때는 인간도 달에 잘 보냈으면서 지금은 왜 줄줄이 실패하고 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사람 보냈다는 거 다 거짓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막에서 찍은 거예요. 음모론이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네. 달 탐사 보내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렵잖아요. 네. 그 어려운 거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뭔지 아세요? 돈? 그렇지. 띠리링.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돈으로. 열정, 뭐 패기, 그런 것들도 희망. 그치. 그런 게 이제 다 담긴 돈으로. 아. 그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아폴로 시대 때 그때 보낸 달 탐사선이라든지 또 진짜 유인 탐사선 이런 거는 당시 미국 GDP, 우리나라 GDP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단순 예산으로 봤을 때 뭐 돈의 가치가 조금은 달라졌으니까 지금과 예전과 지금의 예산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전체 그 국가 경제 규모에 대해서 예전만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목적이 있었죠. 이겨야죠. 이겨야 소련을 돼. 이겨야 돼. 왜냐면은 그거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냐 소련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리고 세계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주 탐사가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만큼 투자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을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가 가장 커요. 돈을 단기간에 그렇게 쏟아 부으면은 사실은 뭐든지 가능한데 우리는 지금 이 한정적인 예산에서 물론 그 예산도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그만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도 50 몇 년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때의 액수와 지금의 액수를 비교를 굳이 해본다면 시기상의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그런 한 건가요? 10배 이상은 나겠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 달 탐사에만 들어가는 돈이.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돈과 인적 자원이죠. 그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퀄리티 인적 자원인 거죠. 네. 예전에 그 달
달 탐사를 경험을 했던 아폴로를 경험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12명 중에서 몇 분 안 계세요. 이미 달에 갔다 온 분도 몇 분 안 계시는데 그거를 만들려고 보내려고 다 했던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5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계속 전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끊긴 거죠. 거기다가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걸 보내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체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써놓지도 않았고 맞아.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면 그 노하우를 그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5년 지나고 10년 지나죠, 30년 지나죠,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거나 아니면 그때 갔던 게 사기거나. 아직도 음모론을 믿는. 아니 진짜? 그러지 아니, 마. 지구 과장창을. 민간 탐사선이 실패한 이유도 같은 이유인가요? 아, 그거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페레그린 아까 실패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레그린이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달 탐사선은 뭐 미국도 갔고 러시아도 갔고 중국도 갔잖아요. 인도도 갔었고. 맞아요. 최근에 뭐 조금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일본도 갔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그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에 갔었어요. 왜냐하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 자원도. 돈과 인적 자원 둘 다. 그러니까 민간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딱 예전에는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투자를 했다면은 지금은 미국 산업의 이제 우주 산업 전반이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지만 뉴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민간도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 민간이 만드는 로켓이 뭐 사실 나사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 탐사는 어렵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달은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가? 아, 그게 우리나라 다누리호도 갔잖아요. 아, 분명히 쉬운 거는 아닌데 다른 행성을 가는 것만큼 막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가 많냐? 많이 시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개 해본 게 그만큼 더 많이 시도를 하니까 그만큼 많이 시도를 하니까 많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우는 거고. 사실은 화성도 많이 실패를 하고 그쵸. 목성이나 토성도 뭐 실패를 했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안 들리는 이유가 많이 안 가니까. 그리고 멀리 가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목성 토성은 뭐 착륙 시도를 안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정말 가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니까. 근데 달은 마음만 먹으면 2달, 3달 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최신 기술, 그다음에 최적화된 기술들 효율화를 시켜서 가는 거죠. 달까지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했지만 뭐 노하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이러면서 실패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렵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 민간이니까 실패했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실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페레그린은 왜 실패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도 에스트로보틱이라는 이제 회사가 만든 건데 처음 발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ULA라는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는 데서 만든 이제 벌칸 로켓, 벌칸 로켓이라는 걸 타고 올라갔는데 발사체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궤도에는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실어야 되잖아요. 그 발사체를 페레그린을 실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 고정 장치에서 뭐 흔들렸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고정이 안 됐든지 어떤 식으로든 발사되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미 고장이야. 안에서 분리가 됐나요? 왜냐면 발사 중에 엄청나게 진동과 막 그쵸. 있잖아요. 그 발사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고정이라든지 약간 정말 마이너한 디테일한 이슈인데 마이너하더라도 그러니까 작은 이슈라도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앞에 태양판이 있거든요. 페레그린 보면 앞에 태양판이 있는데 행성판. 요거를 딱 태양 쪽을 향해야 뭐 신호를 보내든 뭐 주고받든 이런 거를 할 건데 그게 그쪽으로 안 갔어요. 태양. 안 되고. 발사 7시간 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보냈는데 해결했어요. 돌려놨어. 그랬더니 또 문제가 생겼네. 이번에는 이거는 진짜 결정적인 문제였는데 추진체 있잖아요. 추진체에서 연료가 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참 항상 궁금한 게요. 정말
그 세계적인 막 난다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연료가 새고 이런 거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치 이미 다 생각하고 그런 거를 몰랐어. 그걸 만들 때 몰랐어요. 생각을 아니지 못했어. 알았는데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던 거죠. 뭐 충격이든 뭐가 뭐 볼트가 떨어지면서 뭘 때렸든 뭐 하든 뭐 그랬던 거죠. 그런 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걸 우리가 달에 가는데. 그래 과학자들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잘못한 거야 이게.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프로젝트니까. 아 그렇죠. 이게 1,400억 정도 나사가 여기다 지불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추진체는 핵심이에요. 가는 거는 관성으로 간다 쳐. 일단 어떻게든 가요. 가면은 공기저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궤도에 들어가면서 착륙을 하려면은 역분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분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영혼이 쭉 나갈 추진체조차도 없는 거지. 이게 다 새고 있으니까. 달이 좀 머니까 가는 동안 다 새버리겠네. 그래서 가까우면 뭐라도 하지. 가다가 이제 지구 중력을 탈출을 못하고 아예 다시 돌아오면서 8일 만에 태평양에 떨어져서 추락했습니다. 그 타진 않고 태평양은 잔해가 좀 떨어졌네요. 다 타고 뭐 잔해만 잔해 일부 정도는 추락을 했겠죠. 한 뉴질랜드 북동쪽 이쪽에 추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탔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까 또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일본 정부에서 보낸 달 탐사선 슬림이라는 거 이거 저는 얘기 듣고서 굉장히 좀 영화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막 보면서 이게 뭐라는 거야? 뭐 반쪽의 성공이라는 거야? 뭐 성공했는데 왜 침몰하다는 거야? 약간 애매해요. 그런데 어쨌든 달 표면에 무사히 도착은 했습니다. 뒤집어졌다라고 해서 작동을 멈춰서 이제 절반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깨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불굴의 의지 역시 되는 건가 통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냐? 그럼 이제 이거 성공인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슬림 우주선이 딱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서 막 스캔을 해. 바닥을 스캔을 하면서 여기에 착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륙 지점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100m 이내야. 여기에 딱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체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속도 줄여주면서 추진하고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쓸 다리가 없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러면은 쭉 내려오다가 거의 다 왔을 때 여기서 불을 뿜어가지고 양쪽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이걸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야, 어려운 걸 다 집어넣네. 되게 뭔가 테크닉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 다 이렇게 도착하거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동을 해서 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니까 너무 세게 부딪힌 거지. 그러니까 콕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뒤집어진 상태로. 딱 이 상태로 있어요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지금 그 태양 전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면은 햇빛을 딱 받으면서 이제 작동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돌아갔네. 여기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돌아간 방향이 서쪽 방향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달이 낮밤이 있어요. 공전 주기가 자전 주기가 같죠. 그러니까 왜 우리 초승달에서 보름달 갈 때 이제 낮이고 그 반대쪽은 밤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서쪽으로 이렇게 딱 된 거야. 근데 마침 도착한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해가 질 때야. 해가 지면은 뭐야? 서쪽에서 빛이 들어오죠. 기다렸어요. 근데 이때도 될지는 모르고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니요. 될 줄은 알았지. 왜냐면 서쪽으로 간 거는 봤으니까. 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노출되고 각도가 얼마인지는 다 센서가 있어서 알 수는 있나 보네요. 이 슬림이라는 애가 착륙하기 직전에 정말 조그만 탐사선 2개를 뽕 하고 떨어뜨렸거든. 그래요. 드론이 있어 또 조그만 게. 되게 탐사선 2개를 새끼 낳듯이 알 낳듯이 2개를 똥똥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이제 고독의 온도가 재는 거고 하나는 정말 요만한 공 같은 거를 딱 떨어졌는데 공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장난감 같이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안에 카메라가 싹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자신을 찍어줬어요? 찍었지. 서쪽으로 돌아갔네. 다행이다. 기다려보자. 한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껐어요. 배터리 12%밖에 안 남았길래. 켜서 나중에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12% 남기고 껐다가 1월 29일 날 햇빛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따다단 하고 들어온 거지. 근데 봐봐요. 원래 이 상태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카메라가 잘 이렇게 전경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방향이랑 모든 게 다 틀어져 있죠. 그렇죠. 알을 찍고 있겠죠. 약간 엉망인 상태잖아.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약간 초점도 안 맞고 내가 보기엔 한 5일에서 길어야 일주일인데 그러면 또 밤이잖아요. 안 들어오잖아. 또 꺼야 돼. 근데 배터리가 10몇 프로밖에 안 남았어. 아니 지금은 이제 충전 중이지. 코드 꽂았어. 꽂았어요? 코드 꽂은 거야. 아니 그 태양열 그 조금 들어오는 걸로 충전 많이 돼요?
아니 그렇게 만들었죠. 왜냐면은 진짜 코드로 꽂을 수는 없잖아. 진짜 하는 것처럼 달 코드가 어딨어? 없으니까 최소로 쓰면서 그래도 뭔가 살아있다. 우리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걱정은 뭐냐면은 비크람이라고 인도 달 남극에 네. 착륙했던 거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밤이 되면서 동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못 깨어났거든. 얼어 비크람? 죽었어. 영원히. 근데 얘도 14일은 버텨야 되잖아. 최소 20일은 버텨야 되는데 이제 그때를 봐야지. 근데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이거는 없죠. 영원히? 왜냐면 바람이 부나 뭐가 있나. 다리를 꺼내 갖고 여기서 이게 다리 있다면서요. 그렇게 너무 똑똑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 센서로만 만들어 가지고 물리적인 뭐가 없는 거야. 너무 아깝다. 안타깝네요. 귀여우면서도. 근데 아직은 또 모르는 그렇죠. 일이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패냐? 저는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거든요. 네. 무조건 성공인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도착했고 네, 사진 찍었잖아. 사진도 찍고 이 정도로 망가지지 않고 무언가 임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적어도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방사선을 측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는 지금 8일 동안 다 임무를 수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며칠 안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작동을 시켜 놓은 다음에 해가 지고 그 다음 해가 떴을 때 과연 너무 그 달에서의 온도 차가 어마어마하니까 마이너스 150도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탐사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있을 텐데 핀포인트 착륙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성공했잖아요. 그건 성공했죠. 앞으로는 이 기술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충격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네, 또 만든다고 보완을 할 수 하면 있겠죠. 그렇게 하겠지. 보안은 야 그냥 떨어지는 게 베스트구나. 왜 굳이 이걸 눕혔냐.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걸 왜 눕혔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건 정말 모든 것이 공개가 되면서 보면서 우리도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럼요. 단순히 뭐 야 봐라 일본 실패했다 이게 아니고 저걸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었던 실수고 앞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앞서서 뭐 루나 25호라든지 이런 거 다 실패했잖아요. 네. 또 실패한 데는 무엇을 문제여서 실패했는지 또 성공을 한 팀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타산지석 삼아야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4년 올해는 정말 달 탐사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달 탐사 미션들이 줄줄줄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당장 2월에 미국의 민간 탐사선 노바3가 발사 예정이고 이후로도 블루 고스트, 그리핀 쭉쭉쭉 잡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중국, 인도 모두 달 탐사선 발사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 대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 우리나라도 뭐 옆 나라도 막 이렇게 다 보내는 데는 역시 무언가 돈이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 그렇지. 여기가 지금 뭐 돈이 너무 넘쳐나서 일부러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있으니까. 달에 대체 뭐가 있나요?